반갑습니다. 손승도 힐링TV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금기해야 할 운동과 생명을 구하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를 진짜로 지켜줄 가장 확실한 자산에 관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무언가를 모읍니다. 젊어서는 돈을 모으고, 중년에는 경험을 모으고, 노년에는 추억을 모읍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으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벨을 드는 모습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진짜 근육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감소증이라는 질환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살, sak스과 부족, 페니아를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살이 부족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이 나지 않습니다. 기침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가 쑤시거나 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 우리 몸의 근육이 사라져갑니다. 30대 이후 인간의 근육량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이 40년, 5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70대가 되면 우리는 젊었을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근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공장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태우고 뼈를 지탱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 근육이 관여합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70대 이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젊어서 했던 운동을 그대로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둘째, 반대로 생명을 구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대 이후 독이 되는 운동 3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병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과격한 점프 운동을 삼가십시오. 줄넘기, 에어로빅의 점프 동작, 농구나 배구 같은 도약 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폐기능을 키워주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 뼈와 관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의 뼈는 나이가 들면서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속이 성그러집니다. 골밀도가 낮아지고 관절을 감싸는 연골은 닳아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착지 순간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척추에 전해집니다. 젊은 관절은 이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하지만 노화된 관절은 그렇지 못합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뼈와 연골에 전달되어 미세골절과 연골 손상을 일으킵니다. 한 번의 부상이 6개월의 침상 생활로 이어지고 그 6개월 동안 근육은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둘째, 무거운 중량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경계하십시오. 이 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저는 근력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 100kg을 들었다고 70대에도 100kg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힘줄과 인대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듯 과도한 무게는 힘줄 파열과 인대 손상을 불러옵니다. 특히 어깨의 회전근개, 무릎의 십자인대, 허리의 추간판은 70대 이후 매우 취약해집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수술을 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하되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셋째,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운동을 피하십시오.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같은 라켓 스포츠, 그리고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운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많습니다. 앞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고 옆으로 빠지고 뒤로 물러나는 동작들입니다. 젊은 몸은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며 관절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근육은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뇌에서 신호가 가는데 근육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찰나의 시간 차이가 발목 염좌, 무릎 인대 손상, 심하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무섭습니다. 70대 이후 고관절 골절 환자의 상당수가 1년 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운동 한번 잘못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근감소증을 막는 생존 근육의 과학. 이제 생명을 구하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근육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내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면 갑상선이나 부신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움직일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마이오카인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인터루킨 6입니다. 인터루킨 6는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염증을 억제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물질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인터루킨 6는 뇌에서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촉진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마이오카인은 이리신입니다. 이리신은 흰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갈색 지방은 열을 발생시키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좋은 지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색 지방은 줄어들고 흰색 지방이 늘어나는데 근육 운동을 통해 이리신을 분비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리신은 뼈 형성을 촉진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근육의 또 다른 기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의 주요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고 남는 포도당은 혈액 속에 떠돌다가 결국 지방으로 변하거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면역세포가 적절히 활성화되어 감염과 암에 대항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과잉 활성화되어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현대의학에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상태로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뿌리입니다. 결국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관장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타워가 무너지면 모든 시스템이 함께 무너집니다. 마음의 근력과 몸의 근력의 상관관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은 몸만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지탱합니다. 우울증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감소증 환자는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인의 3배에 달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마이오카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근육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고 친구를 잃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기 효능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운동은 다릅니다. 운동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일어서고 지난주보다 조금 더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성취감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삶을 지탱합니다. 또한 운동은 사회적 연결의 창구가 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체조하는 어르신들,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걷는 이웃들. 운동을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해로운 건강 위험 요인입니다. 운동은 이 고립을 깨트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상 없는 시니어 맞춤형 실전 운동법. 자,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생존 근육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손을 짚지 않고 오직 다리 힘만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살짝 잡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 이것만 꾸준히 해도 석 달 후에는 다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벽 짚고 서서 까치발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체에 내려간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하지 부종과 정맥류가 생깁니다. 벽을 잡고 서서 까치발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3초. 느리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15회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셋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수평으로 들어올립니다. 그 상태로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3세트. 이 운동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넷째, 탄력 밴드 운동입니다. 고무로 된 탄력 밴드는 시니어 운동의 최고 도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강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밴드를 발로 밟고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이두컬, 밴드를 등 뒤로 돌려 앞으로 미는 체스트 프레스, 밴드를 문고리에 걸고 당기는 로우 동작 등 다양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근육의 수축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벼운 저항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다섯째, 준용 운동입니다.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한 발로 서서 버티기를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합니다. 10초 버티기가 가능해지면 손을 놓고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도전합니다. 눈을 감으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준용 운동은 근육뿐 아니라 소뇌와 전정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몸의 균형 감각 자체를 향상시킵니다. 이 5가지 운동을 매일 30분씩만 하십시오. 특별한 기구도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거실에서, 방에서, 공원 벤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근육을 채우는 식단의 지혜.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70대 이후의 단백질 필요량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면 충분하지만 노인은 1.2g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노인이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며 고기를 꺼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2-3개의 계란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최신 영양학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부, 콩,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배분하십시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와 두부 반모, 점심에 생선구이,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콩나물국.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를 잊지 마십시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의사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몸은 소우주라고 불립니다. 우주의 모든 원리가 이 작은 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우주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을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삶에 대한 경의입니다. 오늘 바로 일어나는 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5번만 해보십시오. 그게 오늘의 운동입니다.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시작이 어려우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십시오. 의식 행위와 결합하십시오. 이를 닦고 나서 스쿼트 5번, 밥 먹기 전에 까치발 들기 10번. 이렇게 일상의 일부로만 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약속이 있으면 지키게 됩니다. 혼자 하면 내일로 미루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면 오늘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쉬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0대 이후 피해야 할 운동,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운동,
근육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천의 방법까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근육은 저축보다 중요합니다.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없다면, 혼자 계단을 오를 수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근육은 독립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존엄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기적입니다.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움직여온 이 몸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이 몸에게 고마워하십시오. 그리고 이 몸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손승도 힐링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